금호타이어 측이 공장 화재와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직원 고용 안정 대책과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등은 현 상황을 먼저 수습한 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다 크게 다친 근로자의 가족이 사측의 사과를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외연을 확장하는 등 세분리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정현과 양양자 전 의원 등이 호남을 찾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광주 7대 공약에 이어 전남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의과대학 설립과 신재생에너지 허브 등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금호타이어 측이 오늘 공장 화재와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사측은 직원 고용 안정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타이어 책임자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며 사과했고 피해 회복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피해를 겪으신 강주 시민 여러분과 또 걱정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봉고차 2대 크기의 산업용 오븐으로 추정됩니다. 생고물을 오븐에 녹이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나무 같은 이물질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사측은 보고 있습니다. 불은 자동 분사된 소화제에도 꺼지지 않았고 직원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운용 중인 이 설비에서는 그동안도 종종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그만 그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장 재가동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건물 해체 등 후속 조치가 끝나는 대로 공장 재가동 여부를 판단해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장 가동 여부에 대한 현상 파악이 돼야 이후 인력 운영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현 시점에서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보험사와 협의해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측은 화재 당시 방화문이 작동하지 않았다거나 대피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등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현장을 찾아 발화 시점부터 확산까지 화재의 전 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행정이 피해 확인에 소극적이면 기업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광주시가 중심을 잡고 기업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직접 나서 피해 범위를 조사하면서 모든 시민의 피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던 20대 근로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가족들은 정 씨가 하반신이 마비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지만 회사가 지금껏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길을 피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친 24살 정모 씨. 정 씨의 가족들은 사고가 난 아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장에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엄마 깜깜해, 앞이 안 보여. 근데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리에 뭐가 낀 것 같아. 나한테 그랬어요. 곧 연락마저 끊기면서 가족들은 1시간 반 동안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40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정 씨는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틀째부터 나 여기 얼마나 있어야 돼? 언제 나가? 그래서 급하게 먹지 말고 좀 차분하게 하자. 그러고 달래고 너무 꼭 나가서 친구들하고 똑같이 운동할 수 있어. 응? 엄마가 그렇게 만들 거야. 당일 아침 휴가가 반려되면서 출근했는데 이런 비극으로 돌아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꿈 많은 나이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병상에 누운 정 씨에 가족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회사의 사과는 아직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근 주민 대피, 지역 주민의 사과 다 하셨어요. 제 동생한테만 사과를 안 하셨어요. 부상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대표자 본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어요.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 동구가 주정차 금지 구간을 잘못 안내해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과태료까지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동구가 2021년 12월부터 백서로 일부 구간에서 홀짝제 주정차제를 운영하면서 안내 현수막을 주정차 금지 구간에 잘못 게시해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구가 백서로에서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3천여 건, 1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동구는 현수막은 올해 1월 16일부터 24일 동안 게시됐을 뿐이며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74건 297만 원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환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메가시티 정책 간담회에서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이 논의됩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시도는 내일 호남권 에너지 전환 협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호남권 초강력 에너지 공동체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호남권 3개 시도는 지난해 7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으며 지난 3월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우선 활용과 에너지원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각 캠프별 선거 운동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광주선대위는 조국혁신당과 각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가 진용을 구축하며 새 분리기에 나섰고 국민의힘도 이정현,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이 호남 선거 유세를 벌였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광주선대위가 제2차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서왕진 원내대표가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11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역 경제단체와 의사회 등 보건단체, 장애인단체와 예술단체 등도 선대위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광주시의 각계 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셔서 우리 광주 시민 전체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제2차 인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지역 국회의원 출신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전 의원과 양향자 전 의원을 호남 지역 총괄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두 위원장은 임명 첫날 광주와 전북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서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살려서 이 국민의힘에 여러분들의 표를 50%는 주셔야 우리가 민주당의 의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대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기간이 반환점에 다다른 가운데 각각 텃밭 지키기와 공략에 나선 정당들의 표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지역 건설단체들이 침체된 건설업과 주택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습니다. 광주 전남 건설단체 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오늘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주택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역 14개 주택 건설협회 모임인 건설단체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SOC 투자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육특보로 임명된다는 문자 메시지가 현직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전송돼 광주시 교육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2일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문자 발송에 사용된 사실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의 경우 정치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이용된 데 대한 우려가 커 선관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광주 7대 공약에 이어 전남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들 공약은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향후 국정과제 검토 과정으로 넘겨져 최종 선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강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선대위가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은 전남 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과대학 설립과 화순의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과 함께 광양의 수소환원 제철 기술 전환 지원입니다.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육성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허브 전남 건설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알리백 전용 국가 그린 산단 조성, 해상풍력 배후단지 건설,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 도시 지정, 그리고 공공주도 해상풍력 직접화 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가 옵니다. 중력도 에너지고 바람도 에너지고 태양도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 에너지의 보고, 재생에너지의 보고가 바로 서남 해안입니다, 여러분. 전남의 미래 첨단 전략 산업으로 우주 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미래 모빌리티 특화 산업단지, 그린 바이오 산업 혁신 클러스터, 솔라시도 글로벌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도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사통팔달의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남해안 섬과 여수 이론을 해양 레저 관광 중심으로 육성하고 순천과 목포 등을 문화 허브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전남의 미래 농수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약들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제시한 전남 7대 공약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향후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봉선 이동에 이어 나주 빛가람동에서 경청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은 오늘 나주 빛가람동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노조와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전남 지역 윤석열 후보 득표율은 11.44%였지만 빛가람동은 16.41%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영암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솔라시도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을 분산특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다음 달 중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분산특구는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최종 선정된 지역에서는 규제를 받던 에너지 신사업이나 전력 직접 거래 등이 허용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여성 작가 30명이 참여한 제41회 정기전 그리움 그리고 설렘이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개막한 이번 전시는 서양화와 한국화, 조소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지역 여성 작가들이 바라본 환경과 도시,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적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7일간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가 기후변화와 지역 현안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 도시락의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열린 회의에서 또 다른 시사 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 1번지에 대해서도 민감한 정치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루며 중립적인 진행과 좌우 균형의 패널 구성으로 시청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원들은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유튜브 쇼츠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콘텐츠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파가 연대기업은 미납 문제가 불거진 광주FC에 대한 선수 등록 금지 제재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광주는 오늘 구단 공지를 통해 피파로부터 아사니 선수 연대기업은 미납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과했던 모든 제재를 공식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